우리 농업 농촌이 어렵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브루오션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면 도시가구 소득보다 소득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우선 이게 농업은 희망이 없다. 그게 아니다. 농업은 앞으로 희망이 있고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IT나 BT, NT랑 해서 융복합 산업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정부에서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농정 방향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쌀, 보리, 콩, 옥수수, 밀 이 곡물을 생산하는 거 가지고는 소득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호당 경지 면적이 1.46헥타야. 1.46헥타면 4,500평이 안 돼. 호당 경지 면적이. 그렇죠? 1헥타가 3,000평이니까 1.46헥타거든. 근데 미국은 얼마냐? 186헥타야. 호당. 구라파는 얼마냐? 20 내지 30헥타야. 그러니까 호당 규모가 10배, 20배, 100배가 많기 때문에 곡물 생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토지 이용형 농업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 농업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농업이 발전하려면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농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농업이 시설 현대화하는 선진국형 농업을 해야 되고 기술을 동원하는 농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선진 농업국 중에는 불란서, 미국같이 큰 영농 규모가 있는 농업도 있지만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선진 농업이죠. 그렇죠? 거기는 규모가 우리나라 저희가 보면은 경상남북도보다 많아요. 그런데 선진농업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시설을 선진농업 시설하고 거기 기술농업을 하니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파프리카를 지금 일본 시장의 한 70%를 우리나라 파프리카가 시장을 점유해요.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해요. 응? 한 5천만 불 이상 수출하는데. 그런데 그 종자를 어디냐? 네덜란드 종자를 쓰고 있어요. 파프리카 종자라는 것이 뭐냐면 금 1g하고 종자 1g하고 비교하면 파프리카 종자 1g이 금값보다 더 비싸요. 그만큼 선진농업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하냐? 그런 식으로 선진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시설 현대화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새로운 품종이나 기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농업을 앞으로 수출농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국내 시장은 못하도 수출농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FTA 얘기 많이 들었죠? 그 FTA 때문에 농민들이 데모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치? 지금 한중 FTA인데 서울에서도 데모했고 제주도 가서 데모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럼 FTA는 뭐냐? FTA라는 것은 Free Trade Agreement예요. 자유무역 협정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관세 없이 그냥 무역을 하자 그런 얘기. 그러려면 뭐예요? 값싼 농산물이 재배하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 농업이 값이 비싸기 때문에 항상 우리 농업이 망가진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FTA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농업이 이기려면 우리 농업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싸게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제가 얘기한 듯이 시설을 현대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농업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설 현대화를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냐 내가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해보니까 10조가 필요해. 축산에 5조 5천, 과수, 시설원에 수산 해서 10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10조가 필요한데 작년에 시설 현대 자금이 정부에서 주는 게 2,450억이요. 국고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에서 2,450억이요. 그러려면 10조를 만약에 농민들이 원하는 시설 현대를 다 분야를 해서 선진국을 하려면 얼마 들리거든? 40년이 걸려야 돼. 그렇지? 10조를 2,450억 일어나면 40년 이상이 걸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제가 시책을 바꿨어요. 보조 30%, 융자 50%인데 융자 50%를 3% 융자로 주거든요. 이거를 융자로 전환을 하자. 무슨 얘기냐면 보조는 없애고 100% 융자로 하되 1%를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 저리 자금으로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하면 돈 받아서 5년 동안 돈 벌어갖고 10년 동안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빨리 시설한다고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간에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기술 개발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자본지배적인 시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기술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작년도에 기술 개발 투자에 8,625억을 투자를 했어요. 금년도 얼마냐? 기술 개발 투자에 9,089억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454억을 늘려놨어요. 그래서 기술을, 선진 기술을 하는데 투자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졸업을 하고 무슨 기술을 하겠다 하면 연구를 하면 정부에서 연구비를 대줍니다. R&D 투자비를 그냥 대줘요. 9,089억 있잖아요. 그거를 대줘요. 여기 여주 자연농구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무슨 개발을 기술을 하겠다 하면 심사를 해서 맞다 할 수 있다 하면 정부에서 돈을 공짜로 줘요. 기술 개발하라고. 이런 거가 9,089억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씨앗값이 금값보다 더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해서 골든 시드 프로젝트, 금값보다 더 비싼 골든 시드, 금 씨앗이지, 그렇지?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는 걸 해갖고 앞으로 10년 동안에 4,911억을 투자를 해서 20개 품종을 육성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아까 파프리카 있잖아요. 도마도, 일본에서 주는 오이 이런 거를 앞으로 10개, 20개 품종을 육성을 해서 그거를 수출 작목으로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종자 수출액이 한 3천만 불 이상이 되는데 그건 뭐라냐? 무, 배추, 고추 종자가 세계에서 제일 발달됐어요. 우리나라. 무, 배추, 고추. 왜 그러냐? 종자 회사에서 보니까 우리는 김치 문화잖아. 그렇잖아요? 배추 많이 먹지? 배추에서 고춧가루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무, 배추, 고추 세 가지가 김치를 담잖아.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걷다가 엄청나게 연구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3천만 불 이상이 수출이 돼. 이와 같이 우리는 정부나 지자체나 연구기관이나 민간이나 모든 사람이 합해서 품종을 육성한다 그러면 잠깐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능력이 있고 유능하기 때문에 저는 잠깐 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20개 품종을 육성을 해서 수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농업을 해서 선진 농업을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저 신문에 봤죠. 한미 FTA 반대한다 그랬고 한중 FTA 얘기되잖아요. 한미 FTA는 저희들이 8번째로 FTA를 체결했어요. 국가별로는 45번째 국가가 됐어. 우리나라가 영토는 적지만 경제적인 영토는 엄청 많은 거예요. 세계 60%를 경제 영토로 된 거예요. 같이 무역을 하니까. 무역을 그냥 프리 트레이드를 하니까, 그렇지? 자유무역을 하니까.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FTA를 할 때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의 잠잠해요. 제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 농업이 앞으로 15년 동안 농업 생산액이 12조 7천억이 감소된다고 돼 있어요. 15년 동안. 그럼 연간 얼마냐? 8,455억이 감소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축산이 4,866억. 한 60%가 축산이에요. 축산 중에서도 우유는 지금 생우유는 수입하지 못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쇠고기가 수입해요. 그래서 쇠고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럼 쇠고기가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쇠고기가 관세가 현재 40%예요. 쇠고기 수입할 때 관세가. 그럼 미국이랑 FTA가 체결됐으니까 관세 40%가 15년 동안 한다고 그랬죠. 그렇지? 15년 동안에 관세가 철폐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년에 2.7%씩 관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1년에 2.7%씩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 쇠고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국내 한우 고기도 떨어져야 되잖아. 그래 경쟁력이 있지. 우리 고기는 비싸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정부에서 국내 한우 고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세를 11개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 또는 할당관세로 싸게 들어오는 것을 21개 전체를, 사료작물 전체를 무관세 또는 사료관세로 할당관세로 싸게 들어와요. 그래서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지? 두 번째, 부가세 10% 있잖아요. 그거를 사료작물 곡물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세를 해줬어요. 그래야 축산농가가 싸게 사료를 미겨서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사료까지 하면 26.7%밖에 안 돼요. 전체 사료 빼고 하면 한 50% 식량 자급률이 돼. 그런데 앞으로는 식량 자급률이 아니라 식량 자주율 개념을 도입해요. 무슨 얘기냐면 식량을 자급을 하는데 국내 토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토지를 임대를 해서 싸게 식량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자 해서 식량 자주율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우리가 작년도에 42,000톤을 해외 농지를 개발했어요. 금년도 8만 톤이에요. 앞으로 2018년까지 38만 톤을 38만 헥타르를 개발을 해서 해농업을 개발해 오겠다. 그래야 곡물을 싸게 공급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고 곡물을 싸게 공급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축산을 해서 알지만은 곡물사료가 있고 풀사료가 있죠. 그렇죠? 그 풀사료를 싸게 공급해서 지금 300평에 풀사료 한 번 하는데 얼마냐면 20만 원씩 수매를 해가요. 그렇잖아? 그거를 금년부터 사료작물에 대한 직불제를 도입을 했어요. 밭작물 직불제라고. 그러니까 4만 원씩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20만 원 하던 건데 4만 원씩 주니까 뭐예요? 20% 다운시킬 수가 있지. 가격을 낮출 수가 있잖아.
4만 원씩 정부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300평에. 밭에서 사료작물을 하면. 이거를 해서 풀사료랑 곡물사료 가격을 낮춘다 그러니. 두 번째, 또 하나 낮추는 게 뭐예요? 유통비용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지? 지금 쇠고기에 대한 유통비용이 얼마냐면 42.5%예요. 예를 들면 소비자가 소고기 1kg에 10,000원씩 사 먹으면 생산자, 축산농가가 생산 판매 가격이 5,750원이요. 나중에 4,250원은 유통비용이요. 도축하고 가공하고 포장하고 도매시장, 소매시장, 소비자까지 이 유통비용이 42.5%예요. 이 유통비용을 확 낮추겠다. 유통비용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 소고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더. 수입소고기 관세 2.7%보다 더 떨어뜨리면 소고기가 더 늙었어야 돼. 더 늘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 트위터 하죠? 트위터 서규용이라고 장관 쳐봐있어요. 저도 트위터 하고 있어요. 응?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트위터에서 말이요. 한미 FTA 때문에 소고기가 국산 소비가 줄었다. 곡물 작업을 못한다. 뭐 이런 게 트위터에 날라다니잖아요.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한미 FTA는 금년도 3월 15일 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충북에 청주 가서 그 대학생들 한 600~700명 그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한미 FTA 때문에 국내 소고기 소비가 줄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트위터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드려요. 3월 15일 날 했는데 우리가 소고기 소비를 보면 2010년도에 얼마냐? 18만 6천 톤이에요. 작년도 얼마냐? 1년 후에 작년도 소비량은 21만 6천 톤이요. 응? 3만 톤이 늘었어. 16.3%가 늘었어. 그러니까 한미 FTA는 그러니까 관계없이 소고기 소비는 늘어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우등제랑 열등제라는 게 있어요. 배우셨어요? 우등제라는 것은 뭐냐면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소득이 높아지면 말이에요. 가격이 높아져도 품질이 좋은 거는 소비가 되게 돼 있어요. 수입 고기보다 한우가 맛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높아도 품질만 좋으면 소비가 더 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등제예요. 수입 고기보다 한우가 더 맛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우가 우등제예요. 여러분들이 품질 좋게만 생산하면 얼마든지 소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 모시고 필리핀에 출장을 갔어요. 국빈 만찬을 했어요. 라모스 대통령, 우리 대통령, 영부인, 필리핀 대통령, 우리 대통령, 영부인, 라모스 전 대통령, 내가 앉았어요. 그래서 라모스 전 대통령이 내 옆자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라모스 대통령이 83살인데 엄청 건강해. 근데 건강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음식 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운동을 매일 한대요. 그래서 저녁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가 제일 좋냐 했더니 진생, 인삼이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인삼에 에키스를 자기는 꼭 먹는데 건강을 위해서. 그러냐. 그래 밥 먹다가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메뉴를 쓰잖아요. 보니까 메뉴 보니까 와규라고 썼어요. 와규라는 것은 일본의 화우의 쇠고기를 와규라고 해요. 와규라고 썼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넌 이거 와규 했더니 얘가 뭐라냐면 자기는 소고기 하면 일본의 와규가 최고라는 거예요. 일본의 와규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한국에 와봤대. 그럼 너 한국의 음식에서 너 한국이 안 했더니 몰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다음에 한국에 와봐라. 한우 고기가 와규보다 더 맛있다. 네, 했어요. 와규가 말이에요. 같은 쇠고기가 1kg면 우리 쇠고기가 10,000원 하면 와규는 25,000원이에요. 1.5배가 비싸요. 그런데 필리핀 애들이 와규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한우가 품질이 일본보다 떨어지는 게 좋은 건 더 괜찮아요. 더 좋은데 왜 일본 애들이 일본에 생산한 하우는 수출이 되고 우리는 수출이 안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지난달에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를 역사적으로 처음 했어요. 한일은 했지만 한중일이 장관이 다 모이는 거 치면. 그래서 우리 힘을 합해서 농업 분야가 전 세계에서 파워를 잡을 수 있도록 힘을 합하자. 이런 우리 그 장관회의를 했는데 일본 장관이 왔어요. 일본 장관이랑 저 중국 장관이 왔잖아요. 셋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행성 한우가 제일 좋으니까 행성 한우 중에서 제일 좋은 A+ 등급을 공수를 시켰어. 그 호텔에다가 공수를 시켰어. 그래서 제가 저녁에 만찬에 장관이 제공하는 만찬에 행성 한우를 쓸어냈어요. 꺼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는데 내가 한참 먹다가 일본 장관한테 그랬어요. 농림수산성 대신한테. 요번에 그 먹는 소고기 어떠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일본 와규와 같이 맛있다 이러더라고. 지가 와규보다 더 맛있다 소리를 안 하고 와규와 같이 맛있다고. 우리 한우가 정말 품질이 좋으면 일본 와규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제가 일본에 가면 일부러 와규의 스테이크를 먹어요. 일부러. 먹어보면 우리 한우가 더 맛있어요. 알았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한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내가 그래서 토요일날마다 나는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이면 꼭 현장에 가서 농민들랑 대화를 해요. 지난번에 여주도 여러분들이 1일 쿠폰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했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근데 여주도 1일 쿠폰을 해서 제가 토요일날 갔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왔어요. 실은 내가 토요일날 돌아다니는데 학생들 여러분들 토요일날 노는데 와서 강연다고 하면 몇 명이나 오고서 다 도망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평일날 왔어요. 근데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한우 농가를 보면 말이에요. 같은 사료를 먹이는데 품종에 따라서 어떤 한우는 출하하면 8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우는 똑같은 사료를 먹이는데 틀게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똑같이 먹일 거 아니에요? 똑같은 먹이는데 400만 원 받는 거예요. 400만 원 격차가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일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저능력이 있잖아.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새끼가 나면 그것도 또 저능력가 돼. 그러니까 이런 소는 도태를 시켜야 되잖아. 우리가 쓴 소는 말이야. 종모는 그 국내에서 제일 좋은 소를 해서 좀 더 선정을 해서 제일 좋은 걸 합니다. 그 정액을 받기 때문에 저기 종모는 아주 빼어나요. 한 마리에 1톤 이상 가는 그런 좋은 소만 해서 정액을 채취하거든. 근데 암소가 현찮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암소를 다 도태하는 걸로 했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20만도 도태하는데 우선 저능력을 도태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사료를 먹였을 때 전부다 80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축산을 선진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축산을 하는데 시설을 선진국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시설현대자금을 작년에 얼마냐 1633억을 줬어요. 금년도에 4885억. 응? 축산 시설현대하는데 3배를 늘렸어. 필요한 사람은 다 시설현대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선진 축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축산을 하고 축발기금이 지금 8천억 운영하는 걸 앞으로 얼마냐? 2조 원을 더 늘리는 걸로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축산을 선진 축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60%가 축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미 FTA. 그럼 나머지 40%는 얼마냐? 30%가 과수요. 과수가 뭐냐면 사과, 배, 뭐 이런 감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과수가 얼마 수출됐느냐? 사과가 75톤을 미국에 수출됐어요. 사과가. 배가 8,248톤. 감귤이 445톤 됐어요. 그럼 우리가 수출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수출을 더 늘리려면 시설을 좋게 하고 품질을 높여주면 미국이 얼마든지 수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한미 FTA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이라는 것이 선진농업, 선진축산을 하려면 시설을 한다고 기술만 하면 얼마든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것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다. 한미 FTA에서 우리 시장이 개방되잖아요. 그럼 상대국도 시장이 개방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45개국이 우리 한미 FTA가 됐으면 45개국이 다 시장이 개방된다 그러니. 그럼 여러분들이 생산한 것을 그만큼 수출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수출 실적을 보면 80년도 수출 실적이 19억 불이었어요. 이거를 수출을 배로 늘리는데 2007년에 38억 불이 됐어. 배로 늘리는데 2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얼마냐? 2007년에 38억 불이 배로 늘리는데 77억 불 되는데 4년 걸렸어요. 작년에 77억 불 됐어요. 38억 불에 배는 76억 불 아니에요. 작년도 77억 불 됐어요. 금년은 얼마냐? 목표를 100억 불 목표하는 겁니다. 2017년까지 200억 불. 2020년 되면 우리가 수출 300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 300억 불이면 농식품 수출 10대 강국이 되는 거예요. 10대 강국이. 농식품의 수출 10대 강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계속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출 농업으로 탈바꿈하는 거다 그래요. 일반 수출은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 신문에 봤죠? 작년도 12월 5일 날 수출이 얼마 됐어요? 5천억 불 넘었어요. 수입이 5천억 불. 그래서 12월 5일 날 1조 불이 됐어. 수출이 무역 9번째 강국이 됐어. 9번째. 근데 9번째 강국인데 이것도 작년에 이태리랑 영국이 1조억이 못됐어. 지금 세계 각국이 지금 경기가 엄청 나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7번째 작년에 된 겁니다. 1조 불이. 지난 2주 전, 3주 전에 제가 에이펙 그 아시안 태평양 농업장관 회의가 러시아 카잔에 있었어요. 그래서 21개국 농업장관들이 모였는데 칠레 농업장관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한국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도 신용 등급이 신용 강등됐죠. 일본 강등됐죠. 유럽이 착살났잖아요. 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만 신용 등급이 올라갔느냐. 그걸 나한테 묻더라. 해외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무역이 때문에 경제가 튼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을 안 하면 무역 의존도가 87% 넘어요. 무역을 안 하면 우리 국가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는 그만치 피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 피해가 많은 걸 어떻게 하냐. 정부에서는 저는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선진농업으로 가는 원년을 삼겠다 그런 얘기예요. 선진농업, 선진축산, 선진어업으로 가는 원년을 삼겠다. 그리고 제가 차관 간들 때는 농림부 차관하다 간댔어요. 1년도에 간다는데. 응? 농림부 차관을 했거든. 2002년도 갔을 때. 그런데 지금은 농식품부 차관이에요. 장관이에요. 농식품부 장관이니까 식품이 들어왔잖아요. 그치? 농업수산 합해서 생산액이 얼마냐? 51조밖에 안 돼요. 식품이 들어오니까 지금 생산이 얼마나? 133조예요. 2.6배가 늘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그만만치 부가가치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막걸리 있잖아요. 우리가 쌀로다 막걸리 만들어서 수출하잖아요.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1,900만 원인데 작년도 한 6천만 원 됐어요. 중국이 한중 FTA가 지금 하지 말라고 대마잖아요. 중국 수출이 2010년도에 7억 8,700만 불 했는데 작년도 50%가 늘어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싼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품질 좋은 거는 중국에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한중 회담을 하면 중국 친구들이 와서 갈 때 뭐 하는 줄 알아요? 이 우리 김치를 몇 개씩, 몇 개씩 사가지고 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김치가 그렇게 위생적이고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을 우리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품질만 좋게 한다면 얼마든지 수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작년도 77억 불 됐어요. 금년도 100억 불이요. 목표가. 지금 수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때 그럼 어떻게 하겠냐. 우리 농업은 절대로 희망이 있다.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할 때 뭐냐. 그 대신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위스틴 처칠 있잖아요. 영국 수상. 응? 처칠이 한 얘기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들려줄게요. 위스틴 처칠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공이라는 것이 뭐냐. 성공이라는 것은 계속 실패할 수 있는 열정이다 그랬어요. 열정. 그게 성공이다 그랬어요. 계속 실패할 수 있는 열정이다. 여러분들이 계속 아버지가 농사 짓던 거니까 해서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건드는 게 이래서는 세상 없이 성공이 안 돼요. 봄에 파종도 이렇게 하고 어떤 품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거를 수확해서는 어떻게 가공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야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1인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 레비틴이 한 얘기가 있어요. 세계에서 1인자 치고 10,000시간을 노력 안 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10,000시간. 여러분들 10,000시간 노력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3시간씩 1년 하면 1,000시간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10,000시간 하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의 목표를 세웠을 때 매일 3시간씩 10년을 해보라. 그러면 세계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은 젊어요. 대학교, 서울대, 고려대, 연대, 대학교 좋은 데 나왔다고. 저는 그 4년이에요. 거기서 배우는 거 많은 줄 알아요. 4년 동안 뭐를 배우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간 자기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1인자가 되는 겁니다. 최고가 되는 겁니다. 저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하도 어려우니까 큰형은 말이에요.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튀어버렸어요. 일하면서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서울로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왔어요.
저는 고등학교까지 청주에서 집에서 나왔지만 일손 도와면 샀지만 제가 댕기면서 끊임없이 우리 농촌을 어떻게 하면 발전할 거냐 하면서 노력을 했어요. 제가 농림부 있으면서 쌀 직불제, 친환경 농업 육성법, 작물 보험제도 제가 다 도입했어요. 요번에 장관님에서 밭작물 직불제도 이번에 또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지를 갖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하는 그 열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농어촌에 가면 분명히 성공을 할 겁니다. 농수산대학 출신들이 어떻게 100대 기업보다도 소득이 많느냐 그런 얘기예요. 농수산대학 출신들 제품 내는 거 있잖아요. 생산한 거 있잖아요. 가공한 거. 이거 가보면 기가 막힌 거 많아요. 그만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 소비자 반응을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개발해보자. 이걸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1인자가 되는 거예요. 도시에 가서 그 먼지 마시면서 봉급 타봐야 맨날 시키는 일 그거 해봐야 그거 그 타령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농촌에 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면 나옵니다. 저는 직원들한테도 뭐라는 줄 알아요? 일을 즐겨라 그래요. 일을 즐겨라. 저는 지금도 토요일 날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해외 출장 가지 않으면 꼭 현장을 가요. 그러면서 피로를 못 느껴.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즐기니까. 일을 즐겨. 알았어요? 첫째는 일을 즐겨야 돼. 두 번째는 자기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돼. 그래야 아이디어가 나와. 여러분들 그냥 뭐를 했잖아요. 그냥 은솔빛 지나가면 절대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농촌에 가서 대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일을 하다 이런 게 뭐냐 물어보세요. 제가 그 장관실로 전화를 해주면 이메일 보내면 제 이메일이 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보내주면 제가 여러분들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가보면 농어촌 체험마을이든지 뭐 종합개발 사업이든지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거의 리더들의 50%가 귀농귀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리더예요. 충남의 청송 가면 청양 알프스 마을이 있어요. 한번 체험마을 가보세요. 잘 된 데 보면 서울에서 지점장 하다가 의사하다 선생하다 와서 농사짓는 다 성공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봄에 씨 뿌리면 가을에 나는 게보다 이게 아니야. 씨 뿌리니까 이거 해보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해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그러려면 지금 여기서 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술에 대해서도 생산 기술도 배워야 되지만 경영기법도 배워야 돼요. 이게 수지 경영을 일으킬 때 어떻게 될 거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공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만시간의 법칙 얘기를 했잖아요. 다니엘 레비틴이 얘기한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인생에 성공하다 안 성공했다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12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자는 시간 12시간 뺀다고 해서 12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노력을 하느냐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자기와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알았어요? 어떻게 자기의 시간을 어디다가 배분해서 노력하느냐. 낮 동안에 일 안 하고 말이요. 놀기나 하고 술이나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 봐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발전되겠어요? 안 되거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시간을 미시간은 뭐하고 미시간은 뭐하고 이걸 쭉 하잖아요. 제가 시험 볼 때 하루에 보통 공부를 말이에요. 16시간, 17시간 합니다. 그러려면 잠잘 시간 6시간 빼면 얼마예요? 1시간 내지 2시간 밖에 안 남아요. 그렇지? 그러면 1시간, 2시간 뭐냐? 1시 세수하고 뭐하고 이런 거 밥 먹고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돼. 제 6개월에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게 뒤더라고. 그래서 내 후배들한테 뭐라냐면 너희들이 하려면 사선을 걷는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사선. 죽을 사자 사선. 조금만 더 하면 죽고 계속 명맥을 유지할 정도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간을 아껴 쓰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여기에 필요하다 그런 얘기야. 그것이 필요하고 경영력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영기법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장 영농의 노하우도 또 여러분들이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현장 실습도 할 겁니다. 해서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영농에 가서 분명히 성공을 할 겁니다. 예, 그럼 제가 우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노량수초 화학지구에 식물공장을 창업한 안기창이라고합니다. 이번에 도시농업 육상 및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식물공장에 대한 비전과 비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며 또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우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도시민들이 농사를 지면서 영농에 대한 농업 가치를 재인식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자기가 영농을 지어서 새롭게 생산하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해가는 법률을 했는데 식물공장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식물공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로서는 그걸 시도하는 민간인도 많아요. 많은데 이게 가격이 폭등을 하면 할 때는 이게 경제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인공적인 빛을 비춰서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지난번에 내가 이것 때문에 몇 군데 가봤더니 버섯은 빛이 필요 없잖아. 그렇지? 버섯은 경제성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식물 공장에다가 버섯을 재배할 때는 빛을 안 비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식물 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일반화하는 경제성 있는 규모는 아직 현재 단계에서 못 됐다 하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려면 이거를 하되 시인환경이 첫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식물 공장을 하려면 수요만큼을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어요. 한 100평에다 식물 공장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도 하추라 그러면 먹는 사람이 먹다 끊어져? 이렇게 되면 수요가 안 생겨. 이거를 규모화해서 연중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돼. 그래서 친환경이다. 깨끗하게 그 재배가 됐고 품질이 좋다 하는 것이 인식이 되면 수요가 늘 수가 있어요. 그런 규모화가 돼야 돼. 그래야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공급을 하는데 1년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한 3개월 공급하고 그냥 끊어졌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 공장 문제는 그런 BC 레이쇼가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이 식물 공장 문제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 아까 얘기한 버섯 관계는 식물 공장 했을 때
성공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안 들어가니까 성공하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예, 체험마을 운영하려고 하는 3학년 자연조형과 장영호라고 합니다. 예, 농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유통 문제 대표적인 경우로는 생산자가 유통 업체로 인해 갖고 정상적으로 가격을 못 받는 경우, 그런 경우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몇 번 봤거든요. 그것을 이제 개선하는 방법을 정부 측에서 어떻게 내놓고 앞으로 개선 정책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실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그러냐? 소고기가 농가에서 생산하는데 유통비용이 42.5%나 돼요. 42%는 유통비용이 붙어서 그래. 그래서 제가 요번에 양재동 하나로마트 농협 있잖아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모든 농축산물은 유통비용을 10% 이하로 하기로 했어요. 그게 10% 이하라니까 많이 생산비용은 생산자한테는 많이 가고 소비자한테는 싸게 공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본의 니가다현을 국장 때 갔는데 농가가 오이를 하우스에서 잔뜩 논두렁에 쌓아놓더라고.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농민은 일만 해. 근데 농협에 단협에 와서 그 쌓아놓은 오이를 갖다가 농민은 일만 하고 농협에서 선별해서 포장해서